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야구도 축구도 아닙니다. 아, 오징어 게임 얘기하시려고요? 예. 예. 너무 이거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예. 예,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으로 경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경쟁 전문가입니다. 아, 이게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 나쁜 이야기일 수도 어릴 있는데. 때부터 단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뭐 경쟁의 원인, 그리고 경쟁이 촉발한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인간 구성의 반응에 관한 한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실감나게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계층 간의 문제라든지 경쟁 같은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사실은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생하게 잘 담아낸 거는 분명한 대단한 능력이죠.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공감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경쟁의 속성은 모든 능력을 쥐어짜서 몰입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익숙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작정하고 달려들면 뭐든 잘합니다.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은 소위 이제 생존 게임 장르고 비슷한 구도로 간 작품이 좀 있잖아요. 뭐 기존에도 많았죠, 사실 그런 거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과제가 주어지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몰입합니다. 그런 성향과 노력이 이런 성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견 이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끼리 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 뭘 해도 한국인은 다 잘해 이런 거 좀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얘기는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증거를 대야 되겠죠. 예. 그 아시아에서 최초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저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별난 것도 사람도 분명히 많잖아요. 있죠. 네. 예. 근데 제일 잘하는 건 언제나 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약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종 임금, 세종 임금 때 사신이 오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네. 근데 한신하가 이렇게 고합니다. 우리 화포의 맹렬함이 중국보다 나으니 사신들에게 이를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사신도 좀 심합니다. 지금 사람이 만든 기술이 아니고 예. 신이 펼치는 조화다 이렇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야. 원조는 사실 중국인데 원조를 그렇죠. 완전히 앞서갔네요. 그 활도 또 그렇습니다. 활은 다 썼잖아요. 네, 어느 그렇죠. 나라 것 없이. 네. 조선의 활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대영이 중국에 가서 중국인하고 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은 활로 한 40보 정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대영이 조선활은 멀리 쏘면 300~400보까지 날아간다. 10배?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근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놀리는군요. 어찌 그리 멀리 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게 이제 10배라고 얘기하니까 감이 안 왔겠죠. 근데 이거 뭐 만드는 원리는 사실 다 똑같을 텐데. 그렇죠. 조선의 것이 항상 더 우수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활이나 화포면 이거 진짜 사실은 또 국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요한 요소죠. 예,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해야 되겠죠. 배도 있습니다. 배도 있어요? 예, 한중일이 바다에서 맞붙은 적이 있잖아요.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수군이 가장 빛나는 활약을 했죠. 1600년에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배 조종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근데 이항복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배를 부림에 있어서 우리는 삼풍을 쓰는데 저들은 일풍을 쓸 뿐 횡풍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배는 세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써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일본 배는 한 방향의 바람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의 다양함에서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컨대 배 다루기라는 장르에서 일본은 확실하게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야, 뭐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다루고 작동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도 그 기술의 폭과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같은 장르 혹은 소재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뛰어나게 잘했던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한류 이야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선 플랫폼 역할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강남에서 온 유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강남은 당시 중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복 입고 온그 문인들이었군요. 그렇죠. 야, 임진왜란에 또 이런 측면이 있었네요. 예. 이 사람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왔지만 조선의 문장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오명재라는 사람은 허균의 집에 머물면서 조선 시선이라는 시집을 만들어서 중국에 나중에 소개합니다. 네. 이때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의 시가 중국에 전해졌거든요. 이 시들이 중국에서 파란에 읽힙니다. 엄청난 유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명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렇죠. 표절 시비에도 휘말리고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 표절 시비가 일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히트를 했다는 또 방증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정기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이분은 장유, 이식, 신흥과 더불어서 조선 중기 문장 4대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유명해진 것도 임진왜란과 상관이 있습니다. 1598년에 명나라 신하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을 넘본 전쟁이다. 이때 이제 이정기가 반박문을 작성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문이 읽혀진 후에 오해가 풀렸거든요. 근데 네.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반박문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문장이 너무 좋다. 네, 문장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분이 중국 사신으로 뒤에 자주 가거든요. 예. 갈 때마다 명나라의 유명 문인들이 찾아와서 뭐 문장을 써달라, 시를 써달라 부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정기의 시를 줄줄 외우게 됐답니다. 야, 진짜 재밌네요. 예. 그 명나라에서도 그 조선의 시 또 문장들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글을 잘 썼던 모양이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생각할수록 진짜 이상한 일이거든요. 뭐가요? 한자는 중국 글자잖아요. 아, 그렇죠. 맞네. 근데 우리말이 아닌데. 중국인들이 놀랄 정도로 훌륭하게 구사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한글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계 이항도 그렇지만 중국 책이나 신문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한글이 요긴하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한자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인보다 더 깊은 이해를 얻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네. 한자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닌데 한글은 그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해를 시키고 뭐 어떤 그 내용 뭐 이렇게 공부를 그렇죠. 가르치고 이런 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한 게 한글이죠. 예. 저는 그런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한국인이 뭘 해도 잘하는 요인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부지런함 그리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있겠지만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인 한글의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빠른 속도로 가장 풍부하게 또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후나 지리적 특징만큼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또 깊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계속 쓰니까 대대로. 그렇죠. 근데 요건데 이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쓰는 민족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교류와 소통이 너무나 중요한 가요,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데 훌륭한 문자인 한글이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또 곧 한글날이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세종대왕님께 새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우리 문화의 잠재력과 에너지의 원천이 또 한글이었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